안녕하세요, 기린만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는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깜짝 놀랐는데요. 굉장히 반갑고, 제가 아무데나 오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좋은 데만 찾아가는 사람인데, 자, 여기 부산에서도 연락이 왔었거든요. 부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군포기 때문에 특별히 왔는데요.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여기저기 이제 TV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아침마당 보셨나요? 어제 아침마당에 제가 전세 사기 강연도 했었어요. 네, 아침마당 나오고 MBC 마리텔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아침마당에서 주제가 전세 사기였어요. 이제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고요. 그동안 전세 가격 때문에 빌라, 오피스텔이 투자 상품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거의 저물고 있습니다. 살아남는 시장은 딱 정해져 있어요. 캐피털 게인이라고 하죠. 자본이득. 투자 수익을 원하는 상품들은 토지 시장과 아파트 시장이 살아남을 거고요. 나머지 시장은 월세 받는 시장, 수익형 부동산이 살아남습니다. 어중간하게 전세 가지고 갭 투자하면서 빌라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돈 버는 시대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 변곡점에 우리가 와 있고요. 지금 최근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바뀌고 있고요. 금리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투자 전략과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아파트와 수익형 부동산은 전혀 다른 시장입니다. 그냥 우리는 통틀어서 부동산 시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17, 18, 19, 20, 21 5년 동안 오르는데, 좀 더 냉정하게 보면 2015년부터 올랐습니다. 7년 동안 올랐죠. 쭉 오르다가 어떻게 됐나요? 작년이 아니죠. 2021년 10월 이때가 꼭지, 우리가 꼭지라고 하죠. 찍었죠. 최고점. 아파트 시장의 최고점은 2021년 10월입니다. 아파트 고점 그때부터 꺾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하냐면 아파트 시장의 상승장은 끝났어요. 이제 끝났고요. 자, 쭉 떨어지죠. 보합이죠. 올랐다 내렸다 보합을 하다가 작년 7월부터 폭락하죠. 네, 폭락을 합니다. 쭉 떨어지다가 올해 1월에 1.3 대책이 발표되면서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회복이 무슨 의미냐면 아파트 시장이 바닥을 찍고 다시 대세 상승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그냥 기술적 반등입니다.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데드캣 바운스가 뭐예요? 주식 용어인데, 고양이가 죽기 전에 한번 풀떡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지금 죽었어요. 물론 영원히 죽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살아나요. 다시 또 달립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파트 시장을 우리가 냉정하게 지금 받아들여야 돼요. 아파트 무조건 올라? 아파트 우상향한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상향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10년, 15년 후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지 항상 직선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7년 올랐으면 쉬어가야죠. 그래서 지금 쉬어가는 타이밍인데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아파트는 돌고 돌아요. 자, 아파트는 돌고 돕니다. 그래서 지금이 여기 침체기예요. 침체기 지나면 가격이고 거래량이잖아요. 침체기 지나면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가격은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좀 늘어나요. 불황기가 지나고 이렇게 회복을 하는데, 그렇죠. 아파트는 돌고 돌아. 그래서 아파트는 물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버티면 돼요. 시간이 지나서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아파트는 다 회복을 합니다. 우상향 하니까.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을 하니까. 화폐 가치 하락하시죠? 지금 1억하고 10년 전에 1억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한강변에 다 좋은데 가격이 비싸잖아.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강남 아파트만 오르나요? 안양이나 군포 아파트는 안 올라요. 제 초창기에 생겼는데 너무 좋아. 지금 또 새로운 지식산업센터가 막 생기고 있는데 걔를 따라가지는 못해.
왜? 너무 좋거든. 지하철역 나오면 바로거든. 그러니까 거기는 공실이 없어요. 찾기가 너무 어려워. 물건 구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역세권 공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구하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월세를 높여도 못 켜요. 사장 입장에서는 월세 좀 더 내더라도 직원들이 다니기 편하고 직원들이 불평불만 없는 게 최고거든. 저도 이제 이 직원들도 있고 하지만 제일 힘든 게 사람이에요. 미쳐버리겠어요. 사람 때문에. 진짜 사람 스트레스가 제일 크거든요. 근데 지하철에서 몰면 직원들이 막 하다가 퇴사하고 막 요즘 젊은 애들 고생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일하다가 다음날 안 나와버려. 힘들다고. 요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역은 무조건 필수예요. 제일 중요한 요소고요. 돈을 좀 더 지불하더라도 지하철역 가까워 있는 곳이 나중에 가치도 더 상승하고요. 임대 맞추기도 더 좋고요. 모든 면에서 지하철역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난 신도시보다 잠깐만요. 네. 구도심이 오히려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신도시들은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그렇죠? 자, 역세권 너무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핵심 지역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적진 않았는데 시공사도 중요합니다. 시공사. 이름 없는 시공사인지 브랜드가 있는지에 따라서 책임 준공을 하게 되고요. 질이 달라져요. 하자가 안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좀 유명한 대기업들 있잖아요. SK라든지 뭐 그런데 시공사 반드시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막 올려달라 그러는 경우들, 제 아시는 형님도 지식산업센터 하고 있는데 시공사에서 공사비 올려달라 그래서 지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대기업들은 나름대로 삼성 둔촌중공 같은 경우는 예외고요. 어지간하면 다 책임 준공합니다. 그래서 시공사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브랜드 굉장히 중요하고요. 역세권의 브랜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당 600, 700씩 했어요. 지금 2000 이상이에요. 2000이 뭐야? 2500, 3000씩 부르지. 분양가. 근데 수익률이 잘 나오냐 그러면 수익률은 월세를 그렇게 많이 올려주지는 못해요. 그쵸? 그래서 왜? 사업하시는 분들은 고정비가 중요한데 직원들 월급도 올려줘야 되는데 임대료까지도 높은 비용을 지불하기, 가격 올라가는 것을 따라가기 현실적으로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성비들 좋긴 한데 여기만 아파트하고 다르잖아요. 아파트는 강남이 좋고 판교가 좋고 그렇죠. 좋은 지역이 좋지만 지식산업센터는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러면 자 한번 볼까요? 공급 과잉과 금리 인상, 공실 영향으로 최근에 어려움을 좀 겪고는 있어요. 겪고는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면 지역별로 분석이 들어가요. 금리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되고요. 올해 말 내년 초 되면 금리는 다 해결이 되는 문제고요. 공급이 얼마나 많았냐인데 공급과 수요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얼마나 많이 유입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겠죠. 내년 이야기입니다. 내년 되면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투자 수요 증가하죠. 아파트 내년에도 약세입니다. 내년에 아파트 가격 많이 오르지도 않아요. 좀 떨어졌다 올랐다 보합이에요. 보합은 주인들 입장에서는 제가 앞서서 손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 수요까지 유입이 되면 개선이 되면서 수익형 부동산 지식산업센터 시장은 내년 후내년 시장은 작년이 최악이었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금리가 너무 올랐으니까. 이제 그런 최악의 상황은 좀 벗어났다라는 생각입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보자라고 했는데요. 자, 금리 인상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 금리가 오르면 방법이 없어. 아파트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분양을 받거나 투자를 했는데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금리 내릴 때까지는 좀 버텨야 돼요. 아파트도 죽고 다 죽어요. 근데 금리가 무작정 올라갈 수도 없고요. 한국은행이나 정부는 경제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 지금이 최고점입니다. 기준금리 3.5가 최고점이고요. 더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 드릴 수도 있고요. 만약에 올린다면 한 번 0.25 정도 올릴 수 있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요. 공급이 많아졌다. 옥석을 가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지식산업센터 수요층 기업들이 들어올 만한 환경이냐. 그러니까 나 혼자 뚝 떨어져가지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거나 그린벨트에 지식산업센터 하나만 있거나 아파트 단지에 하나 떡 떨어져 있거나 이런 건 안 돼요.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뭉칠수록 강해져요.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상가도 많으면 많을수록 잘 돼요. 수요자들이 많이 유입이 돼요. 지식산업센터 마찬가지예요. 내 옆에 다른 지식산업센터가 생기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생길수록 좋아.
그 얘기는 뭐예요? 주변에 지식산업센터가 생길 수 있는 땅이 있는지를 봐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땅, 산업단지. 가산테스트단지가 좋은 게 그거잖아요. 옛날 공장들 그거 다 금산하게죠. 그럼 여기 제가 군포도 뭐 금정도 마찬가지로 둘러보면요, 야 이만한 땅이 물론 더 내려가면 오산 뭐 이런 데 가면 땅들이 있어요. 근데 올라갈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가지고 과연 그 가격에 그런 그 땅이 얼마나 있을까? 영등포? 영등포 땅이 어디 있어? 지식산업센터 지을 땅이 어디 있냐고. 건물주도 허락도 안 해주지. 근데 여기는 공장들 부지는 지식산업센터 짓기가 너무나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향후 성장 가능성 굉장히 중요하죠. 발전 가능성. 지금보다 성장해야 돼. 미래 가치가 중요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봐야겠냐? 포도송이처럼 수요가 확장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수요가 유입이 되고 시너지 때문에 밸리로 형성이 되느냐를 봐야 돼요. 지금 모습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가상드리스단지 20년 전에 어땠냐고요. 진짜 제가 20년 전에 가상드리스단지 와가지고 공장 보고 서울이 뭐 이래? 여기가 서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강남보다 더 멋있잖아요. 그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야.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모습만 보지 마시고 5년, 10년, 20년 모습을 보라는 거죠. 성장한다. 지하철역. 경쟁 지역이 있느냐? 더 좋은 지역. 그렇죠? 밸리. 지하철역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이고요. 너무나 중요하고요. 가격 경쟁력 보셔야 되고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죠? 뭐 금리 인하 얘기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과밀 억제권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단지 만들어질 수도 없고요.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3기 신도시가 마지막이에요. 아파트 신도시도 이제 끝이에요. 대규모 신도시 개발되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수도권에 여기서 끝이에요. 그냥 정비로 갑니다. 기존에 있는 거 공장 밀고 지식산업센터는 짓겠지만 새로운 어떤 밸리가 조성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는 밸리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이거 말하면 잔소리죠. 저는 깜짝 놀랐네요. 지하철역 내리니까 여기 바로더라고요. 우림 가산 디지털 단지에 우림 그 라이온스 밸리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우림 라이온스 밸리도 20년 전에 이랬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약간 주변이 좀 휑하죠. 앞에 막 분식점 있고 막 있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앞에 김밥집, 분식점 다 없어집니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몰라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만 보지 말고 미래 같이 보셔야 되고요. 자, 제가 좀 경쟁 지역 분석 쭉 봤죠?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들은 지하철 1호선과 경수 산업대로를 타고 내려간다.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쭉. 그렇죠? 이쪽은 아닌데.